안녕하세요. 세무사 엄마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영어 보기 전에 우리 생활의 예를 한번 먼저 볼게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돈 좀 빌려달래요. 1억 원 정도 있냐고 하네요. 마침 저는 1억 원이 현금으로 있어요. 좋겠죠?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갚을 거니? 그랬더니 이 친구는 3개월 있다가 준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면 돈이 나온다고 그때 잔금 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 친구는 10년 있다가 준대요.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뒤에 되면 내가 부자가 돼 있을 테니까 그때 1억 원을 갚겠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빌려주실 거예요? 사실 10년 있다가 갚는다 이 소리만 들어도 아찔하죠. 이거 받을 수 있나? 시작해가지고 내 1억 원이 10년 원이나 묶인다고?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나는 3개월인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2억 원 있어요. 또 기분이 좋죠? 아까와 똑같이 친구들이 와서 돈을 빌려달래요. 이자는 당연히 쳐주겠다고 하고요. 그 3개월 빌리는 친구와 10년 빌리는 친구 누구한테 비싼 이자를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금리는 이자율이고 이자는 돈의 값이고 결국 그 사용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오래 사용하면 이자가 비싼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죠. 당연히 10년 빌려주는 사람한테 높은 이자를 받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10년 빌려간 사람한테 너는 15%를 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15%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 5%를 뺀 10%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고요. 장단기 금리 차 그러니까 15%에서 5%뺀 10% 이게 플러스인 게 노멀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문제가 항상 일어나죠. 이 둘이 금리가 바뀐 거예요. 아니 10년이나 빌려가는 사람이 이자를 10% 밖에 안 내고 3개월만 빌려가는 사람이 이자를 15%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를 구하니까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좀 이상하죠? 이런 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런 건 왜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전에 장단기 금리 차 이거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짚고 갈게요. 그래야 이 뒤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요. 국제 금리예요. 우리가 신문에서 장단기 금리 저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국제 금리예요. 우리 국채는 지난 편에서 봤었죠. 근데 국채 금리라고 하면 말이 기니까 그냥 금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국채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라는 게 있어요. 이 장기와 단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신문에서는 미국 국채 10년물 그리고 미국 국채 2년물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10년 만기와 3개월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3개월과 7일을 비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사에서는 10년, 2년 이렇게 하든지 10년, 3개월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실제 나타낸 그래프를 볼게요. 이거는 미국 국채 여기 보시면 10년에서 2년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는 소리는 노멀하다.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 친구들의 예를 보면 10년 빌려간 친구의 이자율이 더 높은 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정상인 거예요. 여기 이 굵은 선이 0이거든요. 0 위에 있는 게 '아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고 0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같은 그래프에서 회색 부분 이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 가까운 세 곳만 먼저 볼게요. 경기 침체 이때 20년 이거는 코로나예요. 근데 이때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이거는 왔던 거고요.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이고요. 요거는 닷컴 버블. 여기는 조금 2000년 후반대로 돼 있는데 1996년부터 뭐 2000년 초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닷컴 버블이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바로 앞에 보세요. 장단기 금리 차가 다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이 마이너스가 오고 나서 침체가 왔고 마이너스가 오고 나서 침체가 왔고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역전은 왜 일어날까요? 역전이 될 때는 단기와 장기가 각각 움직이거나 같이 움직이거나 하여간 뭔가 움직이면서 이유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원인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3개월을 썼는데 뭐 2년도 괜찮아요.
단기금리는 정부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조정하면 바로 이자, 대출 이렇게 금리 막 올라가죠. 채권금리도 올라가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1년에 8번이나 발표를 하죠. 이렇게 단기적인 금리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금리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누가 10년 뒤에 금리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뒤 금리는 누군가 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심리나 예측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잠깐 우리 기준금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기준금리에서 이런 거 봤었죠. 못 보신 분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 살펴볼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막 풀어져요. 이자가 싸지니까 돈이 풀어져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해요. 그래서 경기가 막 살아난다고 그랬죠?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요. 돈이 막 돌고 도는 그런 사이클이 생긴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안 거예요. 미래 경기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투자와 소비가 많아질 거고, 투자와 소비가 많아진다는 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는 이 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여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라고 이 사이클을 안 거죠. 아까 그 기준금리 영상에서 기준금리가 한번 내린 이후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게 된다. 그럼 경기가 살아나서 더 투자와 소비가 활발하게 된다. 그 사이클이 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금리, 이게 그런 이자율도 되지만 채권 금리를 우리 지금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즉 채권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그 금리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표만 다 바꾸면 되죠. 미래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돈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돈값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장기 금리가 15%에서 3%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질 거야. 미래의 경기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우리 투자를 할 때 국채라고 하면 안전자산에 속하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건 조금 위험한 자산이고 국채는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채와 국채에 대해서도 봤었죠.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고 발행한 채권이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원금을 잃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돈을 갚을 거니까요. 특히 그중에 미국 국채는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미국 국채는 되게 안전한 자산이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미래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안전한 자산으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금을 사죠. 그게 안전한 자산이니까.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돈이 다 이 국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이 오면 특히 장기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많잖아요. 아까 단기 금리는 조정도 가능하다고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 10년 뒤에는 뭔가 안정이 돼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장기 국채를 많이 사게 돼요. 금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전한 장기 국채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국채를 제가 10년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10년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0년물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었죠?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장기 국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요.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이 미래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아주 안전한 자산인 10년 정도 되는 국채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막 올라요.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1900년대 이후부터 이런 거를 관찰하고 나서 9번의 역전 현상 중에서 불황이 8번이 왔다고 해요. 이 정도면 확률이 되게 큰 편이겠죠. 이 장단기 금리 차는요,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만기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요.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었죠.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를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을 보세요. 파란색이 이런 모양인데 빨간색은 뭔가 이상하죠? 빨간색은 만기가 긴데 수익률이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건 한국의 장단기 금리를 표현한 건데 여기 보시면 10년물, 91일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만 우선 볼게요. 그러니까 10년짜리와 91일 한 3개월 정도 되는 채권의 금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10년물, 그러니까 긴 거일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위에 있어요. 그리고 짧은 거일수록 금리가 낮아야 되니까 아래에 있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런 형상이 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놓고 지금 둘의 뭐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아니면 둘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라는 말 그대로 장기에서 단기 금리를 뺀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느냐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두 개의 금리를 같은 그래프에 놓고 뭐가 위에 있느냐를 비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반드시 불황이 오냐? 100%냐? 사실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서도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를 알아둬야 하는 건 대부분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불황이 왔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수 있다거나 또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사를 볼게요. 이 기사는 제목이 다 했죠.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사상 최대다. 깊은 침체 조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사상 최대치다. 아까 그 마이너스 값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 6에서 18개월 안에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폭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쭉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사에서 다룬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래요? 장기 국채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우리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막 상승을 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격차, 10년 만기와 3개월 만기 간 격차가 1.653%포인트로 커졌다. 10년 만기 금리는 3.292%, 3개월 만기 금리는 4.945%. 그러니까 앞에 자리만 볼게요.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3개월 10년 만기 금리 스프레드는 이게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금리 차이는 1969년 이후에 있었던 8번의 경기 침체를 모두 정확히 예측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이거 앞에서 봤었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계속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이 되곤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큰 역전이다라고 하면서 깊고 심각한 불안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2022년 11월 기사예요. 이때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2년물 만기가 짧은 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목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되는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폭이 3일 이때 2차 오일 쇼크 이후로 4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둘의 역전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1970년대보다 더 충격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또 이 대형 헤지펀드 이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대요. 이게 2022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올해 2023년에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신호가 오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불황인지 혹은 정말 어느 정도의 불황인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장단기 금리 차를 관찰하던 사람들이 2022년 11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장단기 금리 차가 뭔지, 역전은 왜 일어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까지 봤어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